우리 그 수첩 다시 한번 봐요. 자, 좌측에 송병기 수첩에 이제 공천과 관련된 얘기 쭉 지금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또 하나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공약인데 청와대가 공천 작업도 모자라서 송초로의 공약을 코칭해주고 뭐 다 사실상 카운셀링해준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다음 그래픽 주시죠. 그렇다면 이 송병기 수첩석에 저 송초로 공약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키워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물음표 뒤집어집니다. 자, 이겁니다. 선거 3달 전 수상한 만남. 선거 3달 전이라면 2018년 지난해 3월 이야기겠군요. 자, 황수영 기자 설명 들어가 보죠. 네, 사실 저희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송 부시장 업무 수첩에는 굉장히 청와대 비서관들의 이름과 또 회의 날짜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네. 시점은 지방선거를 3개월 정도 앞둔 지난해 3월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BH회의, 즉 청와대 회의가 송 시장 측과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의 메모가 적혀 있었다는 건데요. 예. 특히 이제 당시 시장 후보자 측은 이땡땡 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을 만났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 비서관 의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의 보건 의료 정책을 설계한 인물이라고 그래요? 알려지고 있는데요. 근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송 시장 측이 이 비서관을 만나서 울산시의 의료 정책 현안과 관련된 정부 기조를 미리 제시받은 것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군요. 자, 이게 이제 공약과 관련된 얘기예요. 송병기 수첩 속에 나온 내용인데. 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최근에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후에 이런 얘기한 바 있었죠. 그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했을까 제가 스스로 깜짝 놀랐습니다. 청와대에서 노골적으로 여러 가지 공약에 대해서 아주 구체화된 사업 계획하고 그런까지 다 회의를 했고요. 또 그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전략을 써야 될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논의까지 다 해서 하달이 되었더라고요. 이 수첩 내용에 상당히 그 당시로서는 선거를 한참 앞둔 2017년 가을서부터 상당히 BH와 직간접으로 교감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는 그런 내용들, 청와대 쪽을 방문을 하고 관계자를 만나기 때문에 적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거기에 청와대 회의 이렇게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BH 회의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 송병기 수첩 속의 BH회의, 아까 황수영 기자가 설명했으나 BH회의, 이모 씨, 뭐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회의를 했다, 이런 거예요. 이 송초로 측과 함께. 근데 이모 씨는 이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 정책을 설계한 사람이다. 당시 사회정책비서관. 송초로 공약인 공공병원 공약을 청와대가 사실상 다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코치해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2018년 3월 2달 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송초로, 송병기가 장완석이라는 청와대 선임 행정관하고 청와대 앞에서 만나서 송초로 공약을 논의한 거 아닙니까? 라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었죠. 2018년 1월, 2018년 3월 잇따라 청와대 관계자와 송초로 측이 접촉을 합니다. 송초로 공약과 관련해서.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김 소장님 어떻습니까? 자, 일단 저희가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짚어야 될 것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공공병원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비밀이 아니었다는 것. 그래서 청와대가 코치하고 자시고 할 게 아니라 그렇지 않고 그냥 할 게 없다. 공약집을 보면 나오는 얘기예요. 이건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얘기죠. 이게 첫 번째고요. 예. 이 얘기는 저희가 좀 과거로 돌아가 봐야 되는데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산재병원을 울산에 지을 약속을 합니다. 이것의 제안은 한국노총에서 했었고요. 근데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하죠. 이거 지으면 돈 버냐. 기재부에서 확인해 보니까 0.67에서 0.7 안 나온다는 거예요. 1이 나와야 본전을 치는데 아하. 본전도 못 치는 장사라 그래서 부결이 됩니다. 근데 이건 좀 복잡한 얘기지만 이 부결이 2번이 되면 2년 동안은 신청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살펴봐야 돼서 산재병원으로 안 되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제 공약을 만들 때, 캠프가 공약을 만들 때 공공병원으로 바꾼 거죠.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이땡땡 이 비서관도 청와대 전에 캠프에서 공약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공약에 대해서 설명 듣는 것과 코치는 완전히 어감이 다른 얘기고요. 예. 실제로 이루어진 일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없는 얘기를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이미 했던 공약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과정을 선거 개입으로 보는 것은 매우 무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출마자가 정책에 대해서 청와대에 묻는 것은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것은 뭐 절대 이제 비공개 사항도 아니었고요.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것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취지인지 전달됐을 겁니다. 예, 장 근데, 부장님. 근데 여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문제점이 있다? 두 왜요?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BH 회의와 관련된 메모에 보면은 자, 우리 송철호 후보가 출마할 때 여기 관련된 예산이 확보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라라고 해요. 맞아, 그 내용이 이거는 있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배려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16개 시도 광역시 그리고 256개 시군구 이 뭐 많은 후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송철호 후보처럼 청와대가 그러면 같이 공약을 같이 논의하고 같이 뭐 배려해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이거는 송철호 후보한테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특별히 신경 쓴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대통령 공약집에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 청와대랑 상의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저는 거기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정가빈 의원이 이 공공병원 관련돼서 울산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내가 임종석 실장 만나서 예산 확보 문제 논의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참고로 정가빈 의원은 한국당 소속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은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도 청와대 가서 물어볼 수 있고 그런 얘기들을 설명을 듣는 걸 이게 BH 회의라고 좀 거창하게 만들어놔서 그렇지 청와대 인문 카페에 가서 담당 비서관 행정관에 앉아서 얘기를 들은 정도일 것으로 저희가 미루어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 우선요. 저는 2018년 3월에 굉장히 주목해요. 선거 석 달 전. 예, 선거 석 달 전에 BH 회의, 그다음에 이때 비서관 때. 이름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 비서관은 의사면서 문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설계자예요. 그래픽에 잘 나와 그리고 있죠. 대선 때는 광흥창 팀에서 오. 아주 깊숙하게 정책을 논의를 했던 광흥창 팀 사람이에요. 소속이에요? 네. 어이, 몰랐네요. 네, 그렇다면 이 사람을 만난 시점으로 비춰볼 때 굉장히 울산의 현실 가능한 그런 공약이 깊이 있게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2018년 3월이 어떤 때냐? 어떤 바로 울산시장 집무실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 벌어지잖아요. 이때 벌어져요. 이 2018년 3월을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냥 지나쳐야 되느냐? 예. 이것도 우연이냐? 이런 것도 짚어봐야 되죠. 그러니까 조 부장께서는 저희 마침 그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이거 그래픽을 준비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2018년 3월에 있었던 일 송철호 띄우기 뭐예요? 송철호 측과 청와대가 공약 협의해 준 거 이거는 송철호 띄우기가 2018년 3월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라는 의혹인 것이고 2018년 3월에 또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김기현한테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 울산청이 김기현 관련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게 또 2018년 공교롭게도 3월입니다. 김기현 왜 비서실장실하고만 압수수색 들어가잖아요. 다섯 곳. 이게 2018년 3월에 비슷한 시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선거 석 달 전 청와대와 경찰이 한 몸처럼 움직였다. 김기현 낙선, 송철호 당선을 위해서 이제 뭐 이런 의혹이 이제 불거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제가 울산 당시 상황을 잘 몰라서 오늘 울산 상황을 그래도 잘 알 것 같아서 부산일보 기사를 다 찾아봤어요. 부산일보 기사. 예. 왜냐하면 부울경이라고 해가지고 한 권역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부산일보 기사를 쭉 보니까 예. 울산 같은 경우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에 유일하게 공공종합병원이 없는 도시예요. 울산만. 네. 그래서 2003년부터 노동계에서 특히 산업재, 공단이 있기 때문에 산업재의 전문병원을 세워달라. 노동계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이 산재 전문병원을 만들자. 특히 전국에 산재 전문병원이 10곳이 있는데 울산이 공단이 크니 산재병원의 컨트롤 타워 역할, 엄마 역할을 하는 산재모병원을 만들자. 이게 노동계에서 먼저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까지도 이것이 계속 추진이 돼요. 하하. 2018년 3월에는 산재모 병원에 대해서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된 시기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선거를 19일 앞두고서야 산재모병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안 된다. 16일 이게 전, 결정이 16일 났거든요. 전에. 16일 전에. 네, 선거 16일 네. 전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2018년 3월이라는 이 시점에서 공공병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뒷받침하는 울산시장의 여당 공약이 구체화됐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송철호 시장의 캠프 역할을 한 것 아니냐. 아하. 네, 이렇게 지금 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게 다소 내용이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 하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송초로 당선을 위해서 그 공천이나 이런 거는 민주당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청와대가 그 단독 공천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움직인 거 아니냐가 이제 하나의 큰 카테고리고, 하나는 그것도 모자라서 송초로 공약까지 청와대가 다 코칭해주고 예산까지 뭐 다 코칭해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건데, 이겁니다. 송병기 수첩속으로 또 한 번 더 들어가 보죠. 2017년 10월에 업무일지 내용을 보고 계시는데, 2017년 10월 10일에 업무일 그 수첩에 뭐라고 있냐면, 나오냐면, 후보 출마 시, 그러니까 송초로가 후보 출마 시에 송초로는 공공병원을 공약하고 산재모병원은 좌초되면 좋음. 산재모병원은 좌초되면 좋음. 이렇게 적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참고로 산재모병원은 송초로의 상대 후보인 김기현의 공약이었습니다. 그 좌초되면 좋음. 벌써 2017년 10월 10일에 저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7년 10월 12일에 송초로 블루하우스 방문해서 산재모병원과 관련해 논의한 게 송병기 수첩에 적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김기현이 내세웠던 저 산재모병원과 관련해서 송초로라는 사람은 이미 2017년 10월에 BH 들어가서 저걸 논의했다는 거예요. 청와대 관계자들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습니까? 2017년 10월 13일 그 다음날 송초로 BH 방문 결과 공공병원 조기 검토 필요라는 글이 적혀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7년 10월에 이미 송초로 측은 김기현의 공약인 산재모병원이 안 될 거라는 걸 다 알고 이미 유턴을 해서 공공병원으로 공약을 딱 정하고 공공병원으로 추진해서 들어간 거 아니냐. 그리고 저 김기현의 공약이 무산된 사실은 선거를 불과 16일 앞둔 2018년 지난해 5월 28일 날 기재부가 예타 불합격 통보를 선거 16일 전에 합니다. 보통 선거에 가장 중요한 게 인물과 공약입니다. 예. 그런데 당시에 각 후보 측에서 내세웠던 핵심 공약, 김기현 후보는 산재모병원을 공약을 내세웠어요. 했죠. 송초로 후보는 공공병원을 내세웠습니다. 예. 근데 선거 얼마를 앞두고 16일 앞두고 김기현 측 공약은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걸로 결정이 돼버리고 예. 우리 송초로 후보가 내세운 그 공약은 예산까지 다 확보됐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거는 명백한 선거의 개입이라고 봐야죠. 예. 자, 그리고 또 한 예. 가지는요. 이 공공병원의 뜻을 제가 찾아봤어요. 어허. 인터넷에. 그랬더니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의 돈으로 운영되는 병원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립재활원 같은 곳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울산에 그냥 공공병원이 아니라 혁신형 공공병원이에요. 혁신형 예. 공공병원. 그래서 제가 이것도 찾아보니까 아이고, 많이 일반적인 공공병원보다도 훨씬 예산도 더 투입이 되고 더 훨씬 획기적이다. 이런 뜻을 담았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더더욱이 혁신형 공공병원에 대해서 이것이 뭔가 세부적인 논의가 있었지 않느냐. 예. 그 수첩의 날짜대로라면 이게 굉장히 가능한 시나리오. 아하. 그렇죠? 예,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산일보 기사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뭐라고 나옵니까, 부산일보에?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 그날 부산일보가 이렇게 적었어요. 혁신형 공공병원은 대통령 공약도 있고 또 예타 통과 여부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예. 울산 사람들은 이 울산 수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봤고 이것이 당선의 어떤 동력이 됐다. 아하. 이렇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송철호 후보가 이미 시장이 돼서 이제 울산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올해 1월, 그러니까 지난 1월 황수연 기자, 이 송 시장이 직접 이 병원과 관련된 멘트 한다면서요? 네, 앞서 다 정리가 된 것처럼 김기현 시장의 산재모병원은 이제 무산이 됐고요. 송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울산 공공병원 있잖아요. 지난 1월에 예타 면제 대상자로 발탁이 되면서 이제 공약 실현이 된 셈인데 그런 거죠. 송 시장이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허허. 저희가 그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과 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두 사업은 우리 시가 10수년간 추진해온 수건 사업입니다. 이로써 우리 울산은 드디어 광역시에 걸맞는 산업 동맥과 공공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송철호 시장의 발언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송철호 지금 시장이 본인이 공약이 성사됐다라고 자랑한 것이 본인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뭔가 청와대의 조력을 받았어. 청와대의 도움을 받았어. 한 거 아니냐. 이제 뭐 이런 의혹인 것이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의혹 수준입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